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또 찍습니다. 날씨도 꾸무리하고 또 습기가 많아서 참 덥네요. 그 윤석열이 5박 7일 부산 엑스포 유치 8회 방문, 그리고 베트남 2박 3일의 국빈 방문과 더불어서 과거에 한미일 쏘달아 다니면서 현재 윤석열의 외교가 어떻게 한미일 외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산 엑스포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되면은 좋은데 고고TV에 안 되게 바라겠습니까? 거기 가서 왕창 쇼를 하더니 베트남 국빈 방문 2박 3일을 끝내고 오늘 오후에 돌아온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베트남 가서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윤석열이 뭐 대단한 외교했다는 식으로 또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갖다가 일치월장 확장시켰다는 식으로 말씀을 그 언론에서 겁을 먹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만 제외하고는 조중동만 제외하고는 겁을 먹어서 윤석열 띄우기 들어가는데요. 이 베트남 가서 우리는 가져온 게 없고 주고만 왔어. 또 글로벌 호구예요. 응? 이런 거를 솔직히 고고TV가 보수의 입장에서 윤석열을 좀 칭찬을 하고 띄워줘야 되는데 워낙 근본이 천둥벌구성이라서 띄우기가 싫어요. 앞에 사진을 한 2장 붙였죠. 그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해서 헷가닥 해볼래 연예인 사진 찍고 돌아다니는 김건희와 왕 지금이 대한민국이 어떤 시대인데 이게 왕을 모시던 여왕을 모시던 이렇게 쥐새끼같이 달려다는 거 보면은 기가 차요. 저는 토가 나올 정도예요. 물론 문재인도 이 지랄을 많이 했죠. 그죠? 문재인은 친중 건미 외교를 하다가 중국에 가서 중국은 큰 산이요 우리는 작은 산인데 1대1로를 우리가 참여해달라 하면서 혼밥을 먹고 우리 기자단에 코뼈 주걱턱 다 부러지도록 맞고 와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쩝쩝대고 미국에 36시간을 날라다 가서 트럼프 옆에 앉아서 뭐 30초만 말하고 끝내고 정상회담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상이 대단한 나라예요. 자꾸 6.25 동란의 폐허 또는 최대 우리나라가 과거에 해방 초기에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이제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됐다. 그거는 노인네들의 생각이고 요새 젊은이들은 그거를 모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게 세계에서 불우할 정도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갖춰진 나라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 환영을 받아요. 그의 국격이 향상됐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그거는 삼성전자가 삼성 일렉트릭이 먼저 포문을 열었고, 그죠? 삼성의 가전과 반도체, 그 다음에 한류가 삼성을 뒤따라가면서 포문을 열었어요. 그걸 주도한 사람이 김영삼이에요. 그 다음에 이명박이었고. 그래서 그 뒤에 후광을 받아서 윤석열이가 나가든 문재인이가 나가든 세계에서 환영을 합니다. 근데 이 노인네들은 데멜다보다 낫다. 얼마나 예쁘냐. 윤석열은 영웅이다. 국격을 갖다가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김건희가 요번에 따라가서 얘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아우자유를 입을까 말까. 아마 아우자유를 입을 거야. 저게 몸이 삐쩍 말라가지고 그 미국에서 어느 칼럼 그 기자가 빨리 건조대를 하기 때문에 아우자이는 날씬하고 삐쩍 마른 여인들한테 어울리죠. 입을 거다 하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달라. 어제부터 그냥 이거 누구야? 미치겠다. 건이가 말이지 한국 영부인 최초로 아우자이를 입었다. 우정의 상징이다. 한국의 영부인이 최초
아우자이를 채출해 입었다. 잘 어울린다. 김 여사께서 아우자 입고 친교를 했다. 이게 미친다. 어떻게 이렇게 뻔하? 이게 나오니까 노친네들은 70대 전후의 노친네들은 역시 우리 여사님이야. 얼마나 아름다워. 어울린다. 대밀다고 비교해봐라. 뭘 비교해 임마. 골창죽단한 김건희를 뭐를 비교해? 살을 깎고 뼈를 깎고 플라스틱으로 빨래 건조대라고 조롱당하는 김건희를 노인네들나 빨고 있다는 거죠. 아주 징글징글해요. 그런 중국에 가면은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아우자 입었으니까 중국에 가면 치타오 입을 거냐? 치타오인가? 청나라 전통 의상? 그거 입을 거냐? 한심한.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이 이 조선일보, 나 조선일보 안 볼 수도 없고, 일면은 뭐라 그랬어요? 안보 공급망까지 한베트남, 한국과 베트남. 생 거짓말이고, 선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면, 전면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MOU가 111건이다. 사인하는데 40분이 걸렸다. 줄을 섰다. 그놈의 MOU는, 하나 가져와봐, 임마. 요번에 윤석열이가 기업 총수 250명 그룹 총수를 데리고 가다녀서 뭐 6천억인가 계약하고 왔대, 6천억. 또 파리 가가지고 1조 2천억 계약하고 왔대. 에라 여신아 먹어라, 이놈 새끼야. 자, 여긴 또 뭐라 그랬어요? 3면, 응? 한국은 해경 함정을 주고 베트남은 히토르를 공급했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해가 일치됐다. 이거는 거짓 선동이에요. 1, 2, 3면, 1면, 2면, 3면을, 전면을 윤석열 찬양에 들어가죠. 이런 데는 없었어요. 전두환 때도 이러진 않았고, 또, 박정희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거 말해 봉건 시대를 넘어가지고 윤석열 빠는 걸 들어가면은 저는 토가 나올 정도라니까, 요새. 내가 아무리 보수주의자지만은, 아이고야. 그리고 인터넷 판들도 그냥 윤석열 뜨게 들어가죠. 왜? 윤석열한테 잘못 보이면은 인터넷 판들 인터넷 언론들도 다 압수수색하고 잡혀 들어가. 세무조사 받고. 그것들 다 꾸리한 놈들이니까. 그리고 진보지, 경향, 한겨레 이런 데서도 함부로 말을 못 가죠. 지난 5년 동안 죄 지은 게 많아서 언제 틀릴지 몰라서 그래요. 언론가 죽었고 언론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공포의 조지 오웰 1984가 도래했다. 제가 문재인을 칠 때까지 조지 오웰 1984 지금 연성독재 문재인이가 하고 있다고는 얘는 그냥 몇 수를 더 떠. 이게 천박한 벌거숭이라 그래요. 지가 죽는 줄 모르고. 아이고 미치겠다. 먼저 김건희부터. 이게 지금 어제 윤석열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 본데 내용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런데 이거 뭐 김건희 물까 또 그냥 지면을 장악해. 대통령실에서 그냥 홍보, 대통령실은 김건희 장악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뿌린 거를 언론 인터넷판에 뿌려. 삐쩍 마른 빨래 건조대를. 김건희 얼굴 보세요. 총명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굴에 고민이 있는 응집력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센터에 서고 거의 중앙에서 똑같이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크로즈업해. 내가 사실상 대통령이야 하고 또 지랄하는 거지. 아주 나는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요새. 그리고 띄우는 게 그 히토리 문제는 좀 이따 설명하고, 윤석열이가 뭐 국빈 만찬을 했다. 그리고 당 서기장, 권력서열 1위 당 서기장도 만났다. 그럼 뭐 당 서기장이 안 만나냐? 항상 만났었어요. 대한민국 그 대통령들이 가면은. 지금 베트남은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러는 거고, 한국은 선진국이고,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한 게 일본을 제끼고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한국을 환영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이 지금 연 8%, 9% 성장을 하니 중국의 대체 시장까지는 안 돼, 근데. 그런데 계속 한국과 무역이
그 신장을 하니 우리가 중국 초기 투자할 때랑 똑같다니까요. 그럼 중국을 그 베트남을 한국을 환영 안 할 리가 없고 역대 대통령 우리 가면 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도 베트남을 갖다가 선용 안 할 필요가 없죠. 그건 항상 진행형이었고 과거 진행형이었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 진행형이에요. 이거를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띄워. 그러다가 이제 특별히 한 게 없어. 특별히 한 게 없으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아웃타이를 대한민국 영부인 최초로 입었다. B점 말로 빨리 거리가 그거는 입으면 어울려요. 아웃차이가 뭔지 알아요? 롱드레스라는 소리예요. 긴 옷. 긴 옷 입을 만한 그 체격이 되잖아. 육창골단 했으니 육창골단 모르시는 분 계세요? 뼈와 살을 깎는다. 김건희잖아요. 기가 차다. 그리고 뭐 베트남이 뭐 만찬도 예우를 해줬고 조창까지 예우를 해줬다. 얻어먹으러 다니냐 임마? 할 짓이 없으니까 그 한국 그 분식 뭐라 그러고 한국 김치전 또 뭐 한국 뭐 떡볶이 이런 거 뭐 따봉 이러고 다니고 실제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 젊은이들을 만나가지고 베트남 애들은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랐을 적에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 그때 우리 이대 막 신촌 또 저기 그땐 강남도 없었어. 종로 가면은 이태원 가면은 그냥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팬티까지 다 벗어줬어. 미국 애들한테 백인한테 유럽 애들이든 미국 애들은 흑인이든 팬티까지 다 상납하면서 말이지 미국 열풍이 불었었죠. 미국 가수 하나 오면 팬티 날라다니고 그죠? 그 2대 사건 연대 사건 그렇잖아. 그런데 아랍 같은 애들이 와도 백인인 줄 알고 그냥 팬티 다 벗어주고 당한 애들이 많죠. 근데 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들은 국가 자존심, 민족주의가 대단히 강한 나라예요. 30년 전에 저희가 그 중국에 출장 가면 중국의 미인들이 막 줄을 섰어요. 저한테. 한국이 대단한 줄. 지금 그런 시대죠. 이거를 띄울 때가 아니에요. 진리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가지고 그냥 한국어 열기가 후끈하다. 베트남 대학교에서는 말이야 의대보다 한국어 학과가 1위다. 입학 점수가 높다.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40년 전에 50년 전에 영어영문학과가 그렇게 1위였잖아요. 근데 조선은 베트남은 유교 문화가 아니에요. 불교 문화예요. 불교 문화. 우리는 유교 문화 가지고 산업공상회에서 관료, 의사, 관료, 변호사가 최고였잖아요. 그건 문화적인 게 있고. 그래 윤석열이 말하기를 아우 베트남에 가봤더니 이렇게 그냥 웅숭한 환대를 할지 몰랐다. 와보니까 진짜 놀라울 정도라 이렇게 환대를 해주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당연한 걸 신문이 지면에 깔면서 윤석열을 빨아대는 이 대한민국 조선일보를 필두한 언론들을 보면은 이거 죽었어요. 나라 정신이.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윤석열이 한 게 뭐냐 베트남 가서. 근데 일부러 억까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TV 무식한 놈은 아니에요. 이거 영상 뒤에는 다른 외교 그걸 좀 찍을게요. 이야기 길으시니까. 조선일보 헤드라인을 보면은 한국은 해경함정이 뭐예요? 중고 해경함정을 주고 베트남은 히토류를 공급하기로 했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견해가 일치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동아일보도 히토류를 공급받기로 했다 그러고 세계일보도 히토류를 공급받기로 했다 그러고 오늘 천년에 첫 번째 중국의 견제에 일치했다. 즉 군사 외교를 업그레이드 했다. 베트남과 군사 외교 동맹을 맺었다. 이거 아니에요. 뻥이야. 베트남과 잘못해서 군사 외교 동맹을 맺으면 한 번에 날아가. 근데 윤석열이가 국민들을 오도하기 위해 사는 게 뭐예요? 청와대 콘대 놈들도 마찬가지고 인태 전략의 강화를 베트남과 했다.
베트남은 지금 어느 나라든 융숭한 대접을 하죠. 특히 미국과 일본은 융숭한 대접을 하죠. 인태 전략의 핵심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은 중국과의 갈등이 안 좋죠. 갈등. 베트남 국경 정리하다가 중국과의 지금 관계가 안 좋죠. 그게 두 놈 다 보면은 중국은 모택동 그 공산 민족주의하고 베트남은 호치민 공산 민족주의가 좀 결이 달라요.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 없고, 따라서 베트남은 일단은 자기한테 우호적이고 투자하는 나라에 목줄을 맬 수뿐이 없는 거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죠. 후중국에서 중중국으로 올라가는 중이니까.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얘네들이 하는 식이 경제 안보 전략적 동반자가 됐다. 경제는 전략적 동반자가 되나 안보는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가 없는 구도예요. 모르시는 분은 다른 유튜브 보세요. 그런 내용 있는 거. 그러면은 지금 모든 언론이나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또 일부 신문들이 그 히토류를 공급받기로 했다 그러는데 어느 천년에 공급받아? 우리가 중국에 의존했던 히토류를 100% 의존해 한 90%, 95% 의존해 있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베트남으로 돌려서 우리가 베트남으로부터 히토류를 공급받기로 했다. 지금 베트남에서 히토를 생산하지 않아요. 매장량이 세계 2위라는 거예요. 세계 1위는 중국이요. 세계 2위는 베트남인데 현재 매장량 분포를 보면은 또 생산량 분포를 보면 중국이 압도적 1위고 중국이 세계 매장량과 생산량의 86%를 차지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약 10% 정도 여러 가지 히토류 10% 정도를 매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개발을 못 한다는 거야. 왜? 아니, 히토를 수출해가지고 얼마나 벌어? 베트남 같은 데는 그것을 지금 전자, 선방, 과거에 우리가 했던 중화학공, IT 이런 걸 갖다가, 진영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에서 돈을 대주고, 베트남이 히토류를 갖다가 개발하도록 해주겠다. 그게 언제 생산이 되느냐? 한 6, 7년 후에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6, 7년 동안 세계가 또 어떻게 변할 줄 알아? 우리가 정권도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기 전이라도 중국과 또 우호적으로 가고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호호 하면서 근데 이거 아주 먼 미래의 일을 갖다가 지금 히토류를 맞아 지금 당장 우리가 베트남에서 가져온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천년에. 그러니까 이게 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보면은 기가 찬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우리가 지금 베트남한테 가져온 게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40억 불의 유상 원조를 하게 됐고 그 우리도 좋고 베트남도 좋아. 40억 불 원조하는 건 그죠? 그럼 우리도 과실을 갖고 올 수 있는. 근데 무상원주도 2조 들어갔죠. 아니, 무상원주도 2억 달러 들어갔죠. 응? 한 3천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은, 무상원주는 뭐 기후변화 이런 거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유상 40억, 무상 22억을 주고, 그냥 그 한국 언론에서 윤석열 띄우기에 들어간 거야. 우리는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걸 2박 3일 가서 남은 건 결국 뭐예요? 왕! 그 다음에 김건희의 말에 헷가닥하는 빨래 건조대가 스치고 다니는 아우자이 착용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는 소리가 얘네들이 MOU를 역대급으로 했다. 111개나 했다. MOU는 1000개를 해도 관계없다니까? 그냥 이명박 같이 딱 가가지고 몇억 달러 딱 갖고 오면 돼. 몇 억 투자 딱 갖고 오고. 근데 그것도 없어. 응? 맨날 MOU 팔아먹어 이놈의 자식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걸 갖다 총수들, 기업 총수가 바쁜 애들 205명인가 25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쇼질하고 항상 돌아오는 거야. 이걸 보고 늙은이들이 70대 노인네들이 말이야. 역시 외교 성공이다. 외교의 왕이다. 김건희 여사 예뻐요. 이거 미친 나라가 됐다 이거야. 내가 아무리 보수지만 이렇게 창피할 수가 없어. 박근혜도 이러질 않았고
박근혜가 어디 갔다 오면은 별로 이룬 게 없죠. 이명박을 팍팍팍 갖고 오는데, 그러면은 박근혜 갔다 오면은, 조중동에는 비판은 안 쓰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전면을 1, 2, 3면을 때리면서 빠른 적도 없고, 진보 좌파 진영의 매체들은 그냥 공격하고 비판했는데, 비판 기사는 별로 안 나오고, 빠른 기사만 나오는 건 이 언론을 장악하고 공포의 시대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지를 올리려고 그러죠. 안 올라간다니까. 조선일보 이것들이, 동아일보 이것들이 아무리 전면을 깔아도 그 노인네들은 항상 그 윤석열 지지한다니까. 안 올라간다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것만 된다니까. 요번에 윤석열이 파리하고 베트남 갔다 와서 지지율 다음 주에 올라갈 것 같죠. 안 올라가. 요번에는 또 뭐 여기 보면은 8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누적 투자액이 810억 달러. 이건 이때까지 했고, 베트남 내 한국인이 뭐 17만 명이 있고, 이건 뭐 점점 늘을 거고, 또 베트남들이 한국에 77만 명이 있고, 이거 점점 늘을 거고, 그리고 뭐 한국 베트남이 한개 요번에 가서 한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갔다.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이 지랄을 하고 있는데,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하는 게 18 대통령이 가서 할 일이냐? 과거에 박근혜는 그래도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하나은행이나 진출시켰다. 이 새끼야. 또 해경 공안부 간 수색 협조했다. 해경하고 공안부 간부 수색 협조한 게 18 대통령이 가서 할 일이냐? 또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 도입 계약을 했다. 요거는 대통령이 풀어줄 수 있지. 근데 이거 이 애모야. 그렇죠. 다 애모요. 그 다음에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했다. 이게 히토류인데,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어느 천년에? 7, 8년에 우리가 히토류 개발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수조 원을 투자해서, 그거 갖고 오면은, 그 당시 한 7, 8년 후은 되면은, 베트남은 있겠냐? 히토류가? 그래,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계속 여러분, 놓친 애들이 지금 따라다니는, 윤석열이 제명대로 있을 것 같냐? 7, 8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하고 이렇게 반중 정서를 갖다가 확대시키고 싸우려고 들어? 그건 안 되는 거죠. 경제적인 이익은 서로가 필요한 거야.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근데 조선일보나 이 얼치기 그 언론, 인터넷 몇 명이 있어. 조선일보 기사 뺏기는 애들. 근데 얘네들은 반중 정서를 자꾸 자극하고, 베트남을 이용해서 중국과 대치관계, 중국 혐중 정서를 갖다가 이렇게 기사를 뽑는 거 보면은, 이거 나라 망한 거지. 외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건 우리의 동지요. 외교는 말이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윤석열이 베트남 갔다 해가지고, 조선일보 그냥 헤드라인 뽑는 거 보세요. 안보와 공급망까지 한국과 베트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배를 탔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노인들만 제외하고. 안 되는 거죠. 중국하고 불과 몇 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도.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관광 계획도 안 보여주고, 여권 발급도 잘 안 해주고, 한국 기업이 뭐 하자 그러면 다 벤치 놓고, 또 한류가 가려고 그러다가 중국이 다 그냥, 막아버렸고,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영상, 지금 중국하고 거래를 않는 것은 한국뿐이었고, 이 조선일보 놈들이 진짜 나쁜 게, 노인네들 끌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들을 빨갱이 외치는 놈들, 그 놈들을 끌고 다니면서 탈중국 하니까 세계가 보인다. 제 전번에 한 말씀 드렸죠. 중국을 멀리하니까 세계 시장이 열린다. 이런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망하는 정권이지. 이걸 좋다고 그냥 김건희 까닥. 윤석열 왕. 다음 영상은 윤석열 외교 참사에 대해서 찍겠습니다.